북한의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이때 정부는 비행에 실패했다. 30km밖에 안 날아갔다지만은 사실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서 중요한 것은요, 30km를 갖다가 지상에 올라와서 날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중에서 잠수함에서 발사가 되어서 그것이 고압가스를 이용해서 그 미사일이 물 밖으로 일단 나와야 됩니다. 물 안에서 점화를 하면 어떻게 돼? 물 속에서 점화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튕겨 놓은 데까지는 뭘로 한다고요? 고압가스로 튕겨 놓게 합니다. 그 고압가스의 힘을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와서는 점화가 2단계로 되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추진력을 가지고 적어도 한 1000km, 수백 킬로는 날아가야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북한이 어제 콜드런치에 성공했다. 이 콜드런치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고압가스로 물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었어. 물 밖에서 로켓을 점화해서 한마디로 이 미사일 엔진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실제로 이까지 오는 과정에서 즉 물 밖으로 쏠 때 굉장히 흔들린답니다. 물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균형을 못 잡을 수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데 물 밖으로 튕겨 나와가지고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미사일의 엔진에 이렇게 액체 연료도 고체 연료를 점화시켜서 날아가는 것은 굉장한 기술적 진전이고, 이번에는 액체 연료가 아니고 고체 연료로 점화를 시켰다는 것은 실제로 전체적인 이 뭡니까? 부피에서 더 작은 양으로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이제 수백 킬로만 날아가 보내면 이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거의 완성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위협적인가 하면 지금 한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통해서 ICBM이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미국 영토, 일본, 한국 등에 발사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킬체인 시스템,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미국의 MD, 사드 체제가 있는 건데요. 뭐 지금까지는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체제, 팩2, 팩3 뭐 이런 것이 지금 있어야 된다 했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고고도에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요, 어디를 향합니까? 북한을 향해서 레이더를 가동해서 북한이 발사한 조짐이 있으면 이쪽에서 쏴서 충돌시켜서 이렇게 파괴한다는 건데, 이게 잠수함에서 쏘면요, 물 밑으로 와가지고 쭉 와서 남해 앞바다나 거제도 앞바다나 제주도 앞바다에서 거꾸로 서울로 향해서 쏜다든지, 평택 미군 기지를 향해서 쏜다든지,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향해서 쏜다든지, 요코하마 미군 기지를 향해서 쏜다면 그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은 한마디로 남해, 서해, 그리고 동해가 이루어진 이 전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미국이 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을 전진된 기지로 이용하는 그런 형태에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전략을 가지고 협박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기존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미사일 방어나 사드 체제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군이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물 밑에 있는 잠수함을 물 밖에서 폭격을 해가 물 밑에까지 넣어서 없앨 방법이 있습니까? 탐지가 된다 하더라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물 밖에서 포를 쏴서 미사일을 쏴서 물 밑에 있는 잠수함을 격침하는 걸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을 격침하려면 잠수함 근처에 구축함이 가 있거나 이지삼이 가 있거나, 안 그러면 역시 또 다른 잠수함으로 북한의 잠수함을 쏴야 되는 거죠. 수중 어뢰를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폭내라고 배에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잠수함에다가 폭발 충격을 줘서 잠수함을 파괴하는 걸, 폭내를 떨어뜨리거나 수중 어뢰나 기뢰로 쏘는 것밖에 없는데, 기뢰는 항구에나 쓰는 거고요. 그러면 어뢰 말고 폭내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하고 잠수함하고 대결해서는 배가 원천적으로 많이 불리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북한의 잠수함을 잡을 만한 오랫동안 물 밑에서 이렇게 항해를 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여기에 이어서 5차 핵미사일까지 성공하면 북한이 벼랑끝 전략을 쓰면서 타협을 할 수도 있고, 그 타협 조건으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직접적인 평화협정을 통해서 상호 불가침 협정과, 이거 미국이 해주겠다고 했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동안에 뭐 유엔이 북한 제재에 나서고 중국이 나서고 미국이 나서서 북한이 버티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얘들은 올 초에 당대를 앞두고 지금 온갖 실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당대에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는 미사일이 거의 완결된, 한마디로 핵과 미사일이 완결되었다라는 것을 올 초에 선언을 하겠죠. 그러면서 강성대국이 완료됐다 이러면서 더 도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엔, 중국 뭐 이런 등이 하고 있는 제재가 우리 주장만큼 과연 북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러지 못하다고 봅니다. 뭐 북한이 요즘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곧 넘어질 것처럼 많이들 이야기하고 탈북자가 나오고 있다지만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이야기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 버틸 각오하고 사고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북한이라는 시스템은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버티는 부분에서 내성은 있다고 보고, 중국이 북한이 연맹을 할 만큼은 도와주고 있다고 봅니다. 뒤에서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북한이 미국하고 어느 순간에는 딜을 치거나, 안 그러면 딜을 치기 위해서 남측을 도발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가 인질이 되는 상황에서 딜을 치려 하겠죠. 사고 한번 세게 치고 그 다음에 다 말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미국, 일본,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요. 그럴 때 북한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미국하고 좋다 그러면 평화적인 협상을 해가자. 우리가 핵을 없앤다면 너는 우리한테 뭐 해줄래? 이러면서 지금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대신하고 북미 불가침 협정하고 북미 수교하고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가요 완전히 그냥 북한이 유성민처럼 벌을 받기는커녕 상을 받는 도발을 하고 난 다음에 도발의 대가로 상을 받으면서 원상복귀되는 희한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대선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북한이요 대선 전에 부단히 괴롭혀서 미국에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은 북한에서 손을 떼고 싶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마들 핵만 개발 안 하겠다면, 미사일만 개발 안 하겠다면 하자는 대로 해주라. 지금 그게 북한이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요 제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자위하는 이런 소리 좀 그만하고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도 딜레마는 좀 있습니다.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잠수함의 크기가요 2200에서 2500톤 사이인 심포급 잠수함입니다. 원래 이 SLBM을 쏠라 그러면 한 3000톤급 잠수함에서 쏘아 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잠수함의 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거기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위로 쏘면요 잠수함에서 수중에서 이렇게 반동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잠수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쏜 깊이가 10에서 15m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쏘고 나면 잠수함이 그 반동 때문에 수면 하로 올라오게 됩니다. 수면 위로. 그렇게 되면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날라와서 맞을 수 있죠. 포착이 또 쉽게 어디서 쐈는지도 금방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거 SLBM의 핵심은 잠수함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물 밑으로 와서 물 안에서 쏘아 올리는 건데, 그러면 한 50m 밑에서 쏴야 되는데 이 심포급 잠수함은 50m까지 내려가 가지고 SLBM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포급 잠수함은
SLBM을 한 발 정도밖에 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수함은 안에 공간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의뢰가 몇 개, 미사일이 몇 개 해야 되는데 이런 미사일을 갖다가 적재하려면 미사일은 의뢰보다도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재 공간이 한 개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딜레마는 뭔가 하면 북한이 잠수함을 더 키워야 물 밑에 한 50m 정도 내려가서 안정적으로 이걸 쌓아 올릴 수 있는데 현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것이 이 3,000톤 기준 되는 50m에 내려가는 안정적인 잠수함이 없고 2,200톤 급이기 때문에 물이 50m에서 쏘이게 되면 이 잠수함이 받쳐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반동 때문에 이 잠수함도 흔들리고 미사일도 흔들리면서 제대로 수면 밖으로 나와서 점화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근처까지 와서 10m, 15m에서 수심 쌓아 올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진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가능하게 하려면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어딘가서는 숨겨진 조선소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옛날에 푸에블로호가 미국의 정찰 감시선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포된 적이 있죠. 배는 못 돌려받고 나중에 선원들만 이제 돌아왔고 한 명인가 죽고, 그 즈음에 또 미국의 정찰기가 하나 북한에 맞아가지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그 사람이 그때 한 3, 40명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북한이 서쪽에는 미그 한 25 같은 신행기가 없을 거라고 보고 미국 비행기들이 겁도 없이 북한 근처로 이렇게 정찰기가 이렇게 비행을 해서 사진을 찍고 갔는데, 북한이요, 저기 평양 근처에 공항에 있던 미그기를, 신행기를 이 분해를 해가 트럭에 싣고 기차에 싣고 와가지고 다시 원산 근처에 있는 공항에서 조립을 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미국기가 나서서 미군 정찰기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물론 미군 정찰기는 미국 동해에 있는 북한의 전투기들 성능으로 보면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거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굉장히 빠른 놈이 나타나서 미군 정찰기를 격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북한은요, 어딘가서는 3,000톤급 잠수함을 이미 다 만들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쁘네.